토요일 날 그 잠실 올공에서 일요일은 어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드렸으니까 토요일 올공 편집된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금 편집된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대표가 저런 자리에 자주 나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안 되지? 그럼 당대표는 맨날 이 좋은 양복에 넥타이 매고 국회에서 딱 이렇게 폰만 잡고 앉아 있어야 되나? 그래서 왜 저런 자리에 야구 모자 쓰고 청바지 입고 계단에 그냥 앉아가지고 국민들하고 같이 소리치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당대표가 국회에서 양복 입고 딱 넥타이 매고 폼 잡고 말이죠. 그런 게 야당 대표의 역할인가? 그래서 제가 그분께 계속 물어봤습니다. 야당 대표? 아니 40년 전에 야당 대표 어떻게 했어? 야당 대표가 김영삼, 김대중 이런 야당 대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팔트에서 체류탄 맞으면서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죠. 그때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야당 대표가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 대표라면 지금 체류탄과 뭐 화염병 이런 건 없어졌지만 아스팔트에 광장에 야외에 나와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다. 오히려 저게 나오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 아닙니까? 제가 어제 부산에 가서 집회를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저의 페북과 스레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집회 현장에 나온 국회의원, 나오지 않은 국회의원. 제가 부산에 17명의 국회의원을 신상을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의 지역구가 18개, 대구가 12개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18명 지역구 중에 1개는 지금 부산 북구가 떨어져 나갔고, 그럼 17개인데, 그럼 1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17명 중에 어제 누가 몇 명이 왔느냐? 딱 2명 왔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 진을 이현승 국회의원 사선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조승환 국회의원 부산 중구 영도구
거기는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당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 그럼 15명은 전부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 글을 올려놨더니 어느 분이, 주진우 의원은 어제 준비한다고 서울에 급히 국조특위 관련해서 못 올라왔어요. 이렇게 누가 해명글을 써놓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가 하나하나 지역구별로 소개를 해볼게요. 지금 시당위원장이, 정동만 부산기장입니다. 시당위원장 꼭 바뀐대요. 그 다음에 해운대 갑의 주진우, 해운대 울의 김미애, 그 다음에 금정의 백종원, 동래의 서지영, 사상의 김대식, 부산 진갑의 정성국이, 수영의 정연욱이, 남구의 박수영, 서구 동구의 곽규택, 사갑의 이성권, 사을의 조경태, 연제의 김희정,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바쁩니까? 부산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 집회가 열렸는데 그렇게 바빠요? 제가 그분들의 신상을 다 깨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출신도 있고 국회 보좌관 출신도 있고 정치에 일찍 발을 들인 사람도 있고 김영삼, YS 개 후예들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부산의 정치판이 어떻게 정치했는데 최루탄 맞아가면서 민주화해야 된다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해야 된다고 거기 따라다녔던 후배들 아닙니까? 뭘 배운 거예요 도대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나와서 전부 어디 가서 15명. 저는 제 고향에 가서 제가 출생은 대구지만 출신은 부산입니다. 이 15명이 전부 어디 갔을까? 어디 가서 뭐 할까? 그렇게 바쁘나? 그 시간에? 한 3시간만 와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나온 국민들이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데 더워서 너무 더웠어요. 특히 부산은 바다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막 어질어질합니다. 땀이 줄줄 흘러요. 그것도 행진까지 했잖아요. 행진까지. 근데 15명 국회의원 전부 어디 갔지? 아주 수상합니다. 왜? 오늘 조갑재 위원이 한 발언이 제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추론을 해봅니다. 뭐냐? 제가 저희 페북이나 스레드에 들어가서 제가 올려놓은 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거 한번 속보로 온 건데 조금 전에 뜬 기사예요. 조갑재 국민의힘이 분당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부산 기반 신당 창당 권하고 싶다. 신당 창당한다 이 소리죠. 좋아요. 신당 창당하시지. 자, 어제 그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부산 집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현장에 나오지 않은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15명 이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기장 정동만, 해운대 갑 주진우, 을 김미애, 금정의 백종원, 동래의 서지영, 연제의 김희정, 부산 진을은 이현성 의원 나왔고, 부산 진갑 정성국, 수영의 정연우, 사상의 김대식, 사갑의 이성권, 사을의 조경태, 서구 동구의 곽규택, 남구의 박수영. 자, 신당 창당 부산 기반으로 한동훈 신당 창당하면 우르르 따라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부산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인재 신당 돌풍이 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인재 신당. 이인재 씨가 대통령 되지도 못하면서 신당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대중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 돌풍이 부산에서 일었어요. 부산에서. 지금 생각하면 대한민국 좌파 정치 세력의 문을 열어준 게 바로 이인재 돌풍이었습니다. 이인재 신당 만든다 해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왕창 밀어줬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부산을 잘 압니다. 바람이 많은 곳이에요. 같은 경상도지만 대구는 바람이 적어요. 그래서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바람이 많아요. 바람이 거센 동네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정말 우리를 굉장히 이롭게 하는 자연풍이면은 그나마 낫겠지만 집을 때려 부수고 모든
근간을 뒤집어 엎는 태풍이 되면 이거 곤란해지는 겁니다. 돌풍이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갑제 오늘 이 말이 의미심장하다. 의미심장하다. 장성철이라는 이 장성철 이 사람도 사실은 그 김무성 전 대표 그 보좌관 출신 아닙니까? 무슨 책 하나 써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책 내용이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보수 패널로 이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가서 하는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 보수 패널이 아니고 위장 우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장성철의 YTN 라디오 뉴스 명당에 출연한 조갑제 뭐라고 했느냐? 지금 국민의힘은 장동혁 친윤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 당원을 동원해서 당을 납치한 상태지만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 장동혁 세력을 몰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 조갑제가 여러분 친한동훈 아닙니까? 맞죠? 아, 이거 국민의힘 당 장동혁 몰아내기 힘들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 올공에 나오는 그 2030 청년들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을 2030 세대들은 경멸합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완전히 망쳤다고 경멸해요. 그래서 와, 이거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야, 작전 변경. 원래 작전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작년 12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2월. 조중동이 전부 나서가지고 조갑제 등이 전부 나서가지고 장동혁 끌어내려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불과 7개월 만에, 반년 만에, 아, 이거 작전 실패. 야, 작전 변경. 어떻게 간다? 신당 창당 이야기를 한다. 신당 창당. 오! 웰컴! 한번 창당해 보시지. 저는요, 어제 그 부산 집회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15명의 부산 지역 국회의원 배지들을 주목합니다. 분명히 신당 만든다고 하면 그거 따라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 말 나중에 한번 꼭 복귀해 보십시오. 100%입니다. 왜? 부산은 바람이 세거든요. 소위 말해서 팔랑기. 뭐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면 혹해가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중에. 지난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섰을 때 그 선거 과정에, 대선 선거 과정에 문재인 지지했던 YS 후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선언했잖아요. 김현철부터. YS의 아들 김현철이부터 아, 문재인 지지한다 선언했다가 나중에 뭐 잘 안 챙겨줬는지 또 지지를 철회해요. 그 뒤에 뭐 시장에 했던 사람들 막 다 전부 문재인 따라갔잖아요. 사실 언론에 드러난 것만 그렇지 수면 밑으로 문재인 도와주는 활동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몇 경남 중고등학교 나왔다고 말이야. 분명히 이런 세력들이 한동훈 신당 뜬다 이러면 그거 따라갈 거예요, 분명히. 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조갑제가 이런 이야기 한 이야기는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어제 여기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조갑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분당이든 신당이든 여러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동훈 의원을 복당 안 시키겠다는 복당 안 시키겠다는 것은 민심을 거역하고 윤석열 내란 수계편에 서겠다는 것 아니냐. 한동훈 의원에게 창당을 권하고 싶다. 네, 세게 창당을 권하세요, 조갑제 위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을 유심히 봐야 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부산과 경남에서 지난주 53.6에서 32.9로 폭락한 것은 이거 뭐 갤럽 여론조사인가요? 보수의 성지를 대구라고 하는데 보수의 성지는 부산이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지역 기반에 대해서도 지역구가 있는 부산과 서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마 사태, 신민당 돌풍을 일으킨 85년 2월 12대 총선, 이번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등 부산 사람들의 정의감과 행동력이 한국 정치를 여러 번 바꾸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갑제 위원 말처럼 그 신당 창당할 그 심산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동훈 신당 후보하고 팍! 붙어가지고 부산 선거판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아주 재미날 것 같은데요. 그죠?
한동훈 신당이 부산에서 또 그럼 흰옷 입은 사람들 막 나타나겠죠. 그죠? 그때는 빡 붙으면 어떻게 될지. 그때 여러분이 현장에 나와 주실 거죠. 오늘 저는 이 조갑제위원회 이 말이 더 이상 장동혁 흔들기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지금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대놓고 탈당하고 밀어줬고 김무성 전 대표도 은근히 한동훈 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 정치판을 움직이는 원로그룹이라고 하는 YS계의 좌장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 솔직히 두 분이 개인적으로 아주 친하고 그렇게 모이면 살갑게 하는 그런 사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지금 딱 연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신당을 만들어낸다? 신당 만들든가 말든가. 그 김현철 씨도 따라가요. YS 아들. 김현철 씨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세요. 응? YS의 대도무문이 그런 겁니까? 한번 부산에 한동훈 신당 한번 만들어 보시지. 그러면 2년 뒤에 국민의힘 후보하고 한동훈 신당 후보하고 한번 붙어보죠. 응? 재미나겠는데 아주. 여러분이 이런 큰 흐름을 보시고 소위 말해서 당원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큰 지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당원이 중심인 정당. 그게 뭐가 잘못됐죠? 국민의힘 배지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원내 정치로 끝나니까. 40년 전 민주화 시대에 저는 그런 걸 다 보고 자랐습니다.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야당 당대표, 야당 국회의원들이 체류탄이 범벅대면서 아스팔트에 뛰어다녔어요. 지금 그런 야당 국회의원 어디 있습니까? 잠실 올공에 나가는 저런 장동혁 대표 같은 사람이 지금 40년 전 야당 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현재에 주목해요. 현재에. 과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뉴스 올려주세요. 경찰이 20개월 만에 국민의힘 당 게시판 사건을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건 뭘까? 게시판 관리자를 소환했다고 해요. 국장급.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고발도 됐죠 지금. 이게 자유대한회국도 오상종 단장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한동훈 의원을 고발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진상조사를 벌여서 한동훈에 대해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이걸 경찰이 왜 끄집어냈을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이 왜 갑자기 20개월 만에 수사를 한다고 왜 이렇게 이 사건을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민주당의 부산 북구갑 후보였던 하정우 기억하십니까? 선거 끝난 지 한 2달 됐는데 하정우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2년 뒤로 다가온 총선에서 부산 북구의 국회의원을 하정우를 내어서 당선시키는 게 목적이죠. 민주당은. 지금 그럼 경찰이나 이런 거 경찰 조직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상당히 정권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뭐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직 박탈시키는 게 목적 아닐까요? 왜 갑자기 안 하던 단계 수사를 끄집어내죠? 자,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한동훈 세력이 장동혁 지도부를 아주 흔들어서 난장판을 만들 수준이 아니면 이미 한동훈 의원의 쓰임새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무소속 의원이지만 국민의힘 내부를 아주 분탕질을 쳐가지고 야당이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면은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약발이 안 먹힌다, 더 이상. 이제 장동혁 흔들기가 더 이상 힘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 그 쓰임이 다 한 겁니다. 러시아, 소련의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죠. 서방 세계에서 소련 공산당을 도왔던 인텔리전트를 뭐라고 합니까? 쓸모 있는 바보들.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거당합니다. 괜히 잡혀가지고 내 소련 공산당을 위해서 일했다고 실토하면 곤란하니까 다 제거합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단계 사건을 다시 경찰이 끄집어낸 이유가 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한동훈 의원이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부산 북구갑의 주민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이라고 호칭을 해줍니다. 왜? 그 북구갑의 유권자들도 국민이니까.
한동훈 의원을 근데 경찰이 왜 20개월 만에 단계 사건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느냐.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즉 쓸모있는 바보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전조증상 아닌가? 그 다음에 이 경찰 소환 수사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국장급 한 명이 소환됐다고 해요. 그럼 국장급은 실무자예요, 실무자. 그럼 그 위에 본부장이 또 있거든요. 뭐 홍보본부장 이런 사람들. 그럼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 이게 어디까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경찰이 국장급 한 명을 불러서 뭐 테크니컬한 이런 것만 물어보고 그치면 이건 그냥 신용만 내는 것이고, 그 상부에 있는 본부장급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아 이건 한동훈 의원을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의원직 박탈시킬 수도 있는 조치로 가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주말 사이에 한동훈을 직격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복당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국민의힘 주변에. 한동훈 의원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이. 제가 안철수 의원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솔직한 사람이더군요. 그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당 전체가 계파 갈등과 소모전 내전에 빠질 것이다. 총선 승리는 엄두도 못 내는 파국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법원에 출석해서 뭐라고 했느냐.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한동훈 당시 대표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이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마치 안철수 내가 왜곡과 선동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하느냐.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한동훈 복당하지 마라. 너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철수 의원은요. 수도권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 그리고 어쨌든 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약간 중도 우파 성향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당 시절부터, 국민의힘 말고요. 국민의 당 시절부터 안철수 의원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아예 대놓고 야 너 복당 얼씬거리지도 마라고 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정치인들까지 한동훈 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들어오기 힘들죠. 들어오기 힘든 겁니다. 저런 이야기가 어제 안철수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조갑제가 저런 이야기 하죠. 아이 신당 창당으로 가야 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수령이 확 갈려버리는 거죠. 신당 창당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일격은 한동훈 다음 장표 정치적 위기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당초 저 전략적인 계산은 뭡니까? 일단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음에 복당을 해가지고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다시 거머쥐고 대선 후보로 나간다. 뭐 이런 계획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주말 사이에 모 유튜버 그 좌파 설명서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의원이 한 명이 한동훈 의원 복당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복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게 무슨 소린가 해서 유심히 들어봤는데 제가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또 한동훈 의원에 대한 바람, 부산에서의 바람, 뭘 제가 부산 출신으로서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사실 부산 지역이 소위 말해서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부산은 뭐냐 이게? 부산은 보수의 심장?
보수의 뭐 돌풍? 뭘까, 부산은? 부산의 정체성은 뭘까? 그런데, 이, 안철수 의원의 이 일격이 한동훈 의원의 뭐 대권으로까지 가는 아주 뭐 꿈이 크죠.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의 이 스탠스가 한동훈 의원에게는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치명타예요. 치명타. 또 안철수 의원이 사실은 자기 당권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 거론이 되잖아요. 이 치명타예요. 치명타. 자, 그런데 제가 부산과 서울을 이렇게 비교해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을 느끼냐면요. 정보의 전달 속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뭐 이렇게 회자되는 정보가 부산까지 가는데 KTX로 가면 한 뭐 2시간 40분만 하면 가는데 적어도 한 며칠 걸려요. 심지어는 뭐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정보의 전달 속도. 정보의 전달 속도. 그리고 사실 6.25 전쟁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때 인민군이 서울은 점령했습니다. 부산은 점령했습니까? 부산 근처도 못 갔습니다. 인민군이 부산 근처는 가지도 못했어요. 무슨 소리냐? 서울 지역의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산에 있는 보수 우파들보다 더 찐이 많아요. 더 이념적으로 선명한 보수 우파들이 서울에 더 많습니다. 왜?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25 때 서울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만행을 저질렀는지 다 듣고 자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특히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 여러분, 서울이 고향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구한말 서울이 망하기 직전에 인구가 30만 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38도 그 위도에 있는 대도시, 파리, 저 독일, 뭐 이런데, 베이징, 뭐 이 다 30만 명 대도시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원래 고향인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6.25 때 인민군이 내려와서 인민재판하고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찐 보수들이요, 부산에 있는 보수들보다 더 이념적으로 선명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부산에 계신 그동안 뭐 보수 계열 정당을 지지해 오셨던 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 놓치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바람이 세게 부는 부산에서는 한동훈 신당 바람이 불면 저 분명히 불 거예요. 조금 붑니다. 두고 보십시오. 새로운 걸 원하는 어떤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뭐 기존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도 있고, 뭐 대구는 더 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바람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안철수 의원의 이 분노가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미래를 막아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하는 게 또 있죠. 개미집. 이른바 개미집으로 불렸는데, 그거 있나요? 그 다음 장표? 네. 이건, 선관위가 경찰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유사선거사무소인가 해서 뭐 수사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게 당시 지방선거 때 보면은 부산시 선관위가 무소속 한동훈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쉼터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죠. 또 한동훈 후보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한 1000병 정도를 배부한 시민 2명도 부산경찰청에 고발됐습니다. 오토바이로 자원봉사자들에게 생수 총 1000여 병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당시에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선관위에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은 저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관여하지도 않고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수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수사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본인의 페북에 아주 재밌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선일보를 직격하면서, 조선일보! 한동훈 고소했어? 뭐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한동훈 의원 측이 고소를 했느냐? 아니면 한다는 것인가?
할 예정인가? 제대로 좀 보도를 해, 조선일보라고 페북에서 직격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당무감사위원장인 본인 이호선 교수를 고소했다고 온통 기사로 도배시켜 놨으니 일단 고소했으리라고 생각된다만, 이게 2026년 올해 초 1월 9일 기사 드립니다. 그런데 7월 12일자 어제 기사, 하겠다는 현재 진행 내지 미래형이라며 보도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한 거야 만 거야 도대체. 한동훈 의원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단 말이야, 아니면 할 것이라는 말이야, 뭐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조선일보 좀 똑바로 보도하라고. 기자가 말이야 팩트를 확인하고 써야지. 고소했습니까 물어보고 고소했습니다, 고소장 표지라도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자가 요새 팩트 확인도 안 하고 기사 씁니까? 소설가가 기자는 사실 기록자지 소설가가 아니라고. 조선일보 기자 정신 차리고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한동훈 의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했습니까? 아, 고소했다. 그럼 고소장 표지 좀 봅시다. 언제 제출했습니까? 좀 물어보고 기사를 써야지. 그러다가 JTBC 꼴난다. 장동혁 당대표 돌직구 1번 한번 봅시다. 1번. 한동훈은 범죄 행위로 제명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10일날 뉴데일리 TV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 범죄 행위가 뭡니까? 당 게시판 사건. 그죠? 지금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는데 이 당 게시판 사건은 아니지만은 폐문부자하고 안 가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 가서 다 해명합니다, 사실대로. 근데 한동훈은 왜 안 가지? 폐문부재. 범죄 행위로 제명된 것이지 당권 투쟁 벌이다가 해당 행위가지고 억울하게 제명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장동혁 대표 말은. 자, 장동혁 대표 돌직구 2번.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는 한몸이다. 선거 카르텔 해체해야 된다. 어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청년들과의 간담회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참고 자료라면서 각 지역 선관위에 이메일을 보냈는데 투표 용지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선관위 책임은 없고 불가피한 대응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엉터리 자료. 서울에서만 선거 소청이 97건 접수됐는데 모조리 기각하라고 지령 내린 것과 뭐가 다르냐. 선관위 가족 특혜 채용을 덮어준 것도, 선관위 비판하면 10년 감옥 보내는 법안을 만든 것도 전부 민주당이다. 이재명 정권이다. 이 거대한 선거 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하면 특검 백날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국민특검, 재선거, 선관위와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그 목소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이틀막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거대한 한몸 카르텔이다. 이재명 민주당 선관위 한몸이다. 선관위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예결산도 없이 1년에 수백억 원씩을 마음대로 썼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지금 이게 좀 내가 제대로 읽었나, 이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보면은 무슨 소리냐. 국회 예산정책처가 며칠 전 공개한 2025년 선관위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은 선관위가 여러분 대선, 총선, 지방선거만 투개표 상황을 돕는 게 아니고 수협, 농협, 각종 공공기관 단체, 노동조합 이런 데서 선거 관리 업무를 위탁하면은 위탁 업무를 대행해 줍니다. 돈을 받고. 자, 그런데 여기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 대학총장 선거,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선거 등이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리를 받는데, 위탁 선거를 해주고 나서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 예산 대부분을 받은 돈, 쓴 돈,
선관위 예산 결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뭐 좀 선관위가 지금 개인 기업이에요 지금? 선관위가 위철한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선관위가 개인 회사요 이게? 지금 선관위가 작년만 각종 공공단체의 선거관리 위탁 업무 해주고 받은 돈이 실제로 쓴 돈이 224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야, 근데 선관위 가계부, 선관위 장부에 기록되는 돈은 얼마냐? 1억 2천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224억 원을 받아서 썼는데 장부에 기재된 건 1억 2,8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쓴 돈의 0.57%만이 선관위 가계부 장부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감시하죠? 감시 못하는 거지. 돈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감시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이야, 골 때립니다. 정말 골 때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충청북도 선관위 위탁 선거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제 절차 없이 230억 원 넘게 집행했다가 지난해 중앙선관위 감사에 적발됐대요. 자기들끼리 감사가 적발된 거지. 응? 근데 왜 이거 언론 보도 안 났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를 이대로 두면 곤란하겠다. 자, 보안수사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45분까지 브리핑하고 우리 김효은 대변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세요. 여성들이. 와, 이번에 광주의 장윤기 강간 살인사건 보니까 이거 검찰의 보안수사권 남기지 않으면 이거 여성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해질 것 같다. 특히 대한민국 4050 여성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많죠. 제가 그 여성분들께 정말 정중하게 한번 권해드립니다. 보안수사권 관련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에?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한다고 그 내용을 보면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몰라요? 돌려차기? 멀쩡하게 오피스에 들어가다 뒤통수에 돌려차기 맞아가지고 그 피해 여성 이번에 16살 광주의 여고생 멀쩡하게 집에 가다가 납치당해서 강간살인당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 살 떨려서 살겠습니까?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발동되지 않았다면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서야 내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보안수사권 이거 안 된다. 민주당 이상한데 그럼 찍지를 말라고 민주당을.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게 자기 문제로 와야 그 위험을 느끼나? 난로가 뜨거운지 손대고 이 화상을 입어봐야 그 난로가 뜨거운지 아냐고. 딱 보면 몰라요? 딱 보면. 지금 보면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 여성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면 여성의 당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여성의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보안수사가 없었다면 여성 대상 범죄의 실체와 증거 인멸, 은폐 의혹이 묻힐 수 있었다.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 될 것이다. 같은 날 여성연대 플랫폼 소리내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냐 존치냐 하는 건 여성의제다. 여성들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올린 글도 많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 이분은 페미니스트 모아이죠. 성이 두 개네요. 권씨고 김씨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경찰과 검찰 등 현재 수사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서로 상호 견제할 때 더 나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민생 치안 영역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 이제 알았습니까? 자기들의 안전 문제가 이제 부각되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거를. 경찰이든 검찰이든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되고, 검찰이 그토록 싫어가지고 수사권을 폐지했잖아요. 검찰청 또 폐지하고 올 가을부터. 그러면 경찰의 절대 수사권을 견제하고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되는 거지. 고삐 풀린 절대 권력은 독재 권력의 몽둥이가 됩니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될 것인지 이재명 정권의 몽둥이가 될 것인지 이제 와서 본인들의 문제가 되니까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몇 가지 뉴스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저녁 뉴스로 돌리고 탄핵 청원 현황만 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장표. 지금 탄핵 청원 현황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53만 명, 7월 26일 날 마감됩니다. 안규배 국방장관은 30만 명, 7월 18일 마감된다고 합니다. 많이 하셨네요. 아니 근데 장관보다 대통령이 더 높은 자리인데 53만 명밖에 안 되나요? 아직까지? 안규배 국방장관은 뭐 지금 군 시절 뭐 탈영 의혹으로 군부대 이탈 지금 의혹으로 병적 기록서 내라니까 병적 기록서 안 내잖아요.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